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의 양은 무려 5리터. 지구 2바퀴 반 길이에 해당하는 혈관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 그 짧은 시간 동안 혈액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나온 혈액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동맥과 정맥 두 가지 혈액의 모습을 관찰하기로 했다. 분명 한 사람에게서 뽑은 피이지만 피의 색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보시면 동맥피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홍색으로 맑고 깨끗하게 보이고, 심장에서 나간 피가 각 조직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가져온 정맥피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깨끗한 피는 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수거하면서 정맥에 들어올 땐 검붉은 피로 변한다는데, 이런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정체 없이 차들이 순환이 돼야지만 빨리빨리 바로바로 필요한 물건을 배송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그 필요한 조직에 바로바로 배송하고 나쁜 그 폐기물을 바로바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바로 혈액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혈액과 혈관이 깨끗해야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만병일독이라 하여 모든 병의 원인은 피의 오염이라고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쁜 피를 뽑는 시술이 크게 유행하면서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중요시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염된 피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지닌 일반인 5명의 참가자의 혈액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과연 이들의 혈액에선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5개의 혈액 중 맑고 투명한 건강한 혈액과 달리 유독 탁한 모습의 혈액이 눈에 띄었는데, 일반인들은 이 혈청 성분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비만인 분들, 그 다음에 당뇨이신 분들은 이렇게 피 검사를 해보면 그 혈청 부위가 굉장히 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 피 속에 있는 지방을 나타내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노란빛의 혈청 부분이 맑고 투명하지만 심한 고지혈증 환자의 혈장은 두텁게 쌓인 우윳빛의 기름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혈액 내에 노폐물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막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부른다는데, 그런데 이런 질병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바로 혈액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의 얼굴처럼 혈액도 그 생김새가 다양하고 각각의 역할도 다양하다고 한다.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동그란 도넛 모양의 굴곡이 없는 원형 형태가 적혈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약간 울퉁불퉁한 모양, 백혈구들이 되겠습니다.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운반이라든가 에너지의 운반을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들을 전달하게 되고요.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몸에 들어오는 병원성 균이라든가 바이러스들을 억제하는 그런 정균작용을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피 검사를 통해 53가지의 질병을 알 수 있다는데, 우리는 전문가를 통해 더 자세한 혈액 모양을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를 다 검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혈액은 전신의 60조 세포를 돌고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떤 병이 있겠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예후 진단을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혈액은 동그란 적혈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었지만 지방이 많은 혈액에선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관찰됐고, 또 적혈구들이 찌그러져 뭉쳐져 있는 일명 연전 현상도 보였는데, 혈장 내에 콜레스테롤 결정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혈액 내에 기름기가 떠다닌다. 이분은 식생활 패턴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구나. 적혈구 연전 현상이 심하면 심장에서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혈액 내가 오염이 되고 탁해지면 세포에서 혈액 내에 있는 당분을 영양분으로 뽑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이제 당뇨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건강한 혈액과 오염된 혈액이 각기 다른 모양과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그런데 2박 3일 동안 잠을 꼴딱하게 이제 못 잘 때도 있어요.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그런 괴로움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우울증이 생기고. OECD 국가 중 잠 부족 국가 1위 대한민국.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불면증. 잠을 못 잔다는 것이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고혈압은 물론이고 혈관성 치매, 뇌 손상,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사망할 수도 있다? 잠을 자지 못하면 혈관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돼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 손상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장애 환자 4,0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8배나 높았다. 오랫동안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2명의 주부. 제작진은 검사를 통해 불면증이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제가 불면증을 겪은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밤에 12시 넘어서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불빛이 조금만 비춰도 잠을 못 자요. 신혼 초부터 그랬으니까는 약 한 30년 정도요. 저녁에 한 11시에서 12시 정도 돼갖고 잠을 좀 자려고 그러면은 더 생생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혈관이 많이 꼬여 있네요. 그렇죠? 일자로 펴져야 돼요. 응? 근데 다 구불구불해져 있네, 그렇죠? 강나영님의 경우에 모세혈관은 많이 꼬여 있으면서 충혈되어 있는 상태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미세순환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이 상태는 더 악화될 걸로 보여지고, 고이씨님의 경우는 모세혈관 상태는 이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빈약한 모세혈관은 혈관이 얇고 가늘고 짧은, 그래서 말초 쪽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모세혈관 상태를 보였습니다. 선명하고 곧게 뻗어 있어야 할 혈관. 하지만 이와 달리 불면증을 앓고 있는 2명의 주부 모두 혈관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이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관찰해본 모세혈관 상태는 미세순환 장애에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불면증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발전, 두통,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피곤한 이유, 바로 몸속을 꽉 막고 있는 찌꺼기 때문이다. 막히면 죽는다.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 10분에 1명씩 막힌 혈관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평균 약 154명이 사망. 매년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데,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것의 정체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입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혈관 질환으로 10명 중 1명 정도는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혈관의 길이는 96,000km. 무려 지구 2바퀴 반이나 되는 길이의 혈관이 잘 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조건이라는데, 반대로 혈관이 막히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 탄수화물만 해도 많이 먹으면 몸에서는 콜레스테롤 저장을 해요. 우리 몸의 지방이라는 건 사실 에너지 저장원이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저장하다 넘친 거예요. 몸에다 집어넣어서 저장해도 저장을 더 이상 못하니까 혈흔에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피가 혈관을 도는 시간은 단 45초. 깨끗한 혈관은 피를 빠르게 통과시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만약 혈관이 조금만 막히게 된다면 혈액순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 한 곳의 혈관이 막히더라도 피의 흐름이 느려지고 피가 고여 피떡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고 한다.
기온차가 10도 커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혈관 질환자 수가 30% 급증하게 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힐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힐 경우 뇌경색이 발병해 순식간에 돌연사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꽉 막힌 혈관 어떻게 뚫어야 할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바로 바짝 앞에 계시니까 너무 떨립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아무쪼록 제 강연이 여러분께 작은 공감 하나라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여러분께 좀 드려볼까요?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는 분께 제가 쓴 책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사인해서. 그래, 너무 어렵죠? 질병이 모두 몇 개나 될까요? 다 합쳐보면.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420개입니다. 사실은 뭐 아는 분이 이상하죠, 이 질문은. 네. 국제질병분류표라고 있고요. 여기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질병의 개수는 보시는 것처럼 12,420개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은 뭘까요? 아시는 분? 감기입니까? 자, 감기 걸린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 드시네요. 자, 감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감기는 1, 2주면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몸에 갖고 다니는 병이 아니죠. 대부분 저절로 낫잖아요. 여러분이 손 들어보세요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병이 뭘까요? 정답. 네, 암이라고요? 큰일 나게요. 네. 여러분, 정답은 잇몸 질환이 정답이죠. 치주염이라고도 얘기하죠. 입에서 냄새 나고요. 또 피곤하면 입안이 붓고 음식을 씹을 때 피가 묻어나오고 성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우리 입안에 크고 작은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인류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병은 여러분 정답 잇몸 질환이죠. 하나 더 내드릴게요. 가장 치명적인 병도 한번 여쭐까요? 정답이 뭐죠? 뭐라고요? 에이즈 아니죠? 네.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답자가 있네요. 정답입니다. 광견병.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단히 해박하세요. 네. 여러분, 광견병이란 어떤 병이죠? 그냥 개가 아니죠? 증세가 뭘까요? 네. 물을 보면 두려워하죠.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공수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물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비쩍 말라서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다가 죽는 병이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광견병에 걸려서 증세가 나타난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망률 100%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여러분 정답이 광견병이죠.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흔한 병, 가장 치명적인 병보다 사실은 다음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가장 나쁜 병이 뭐죠? 자, 나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가장 고통이 심하고 가장 잔인하고 두렵고 가장 심각하게 나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병.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게 뭐죠? 어떤 병이 제일 두려우세요? 치매. 그래요. 네, 암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다, 잔인하다, 두렵다, 이게 전부 다 주관적인 개념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암, 누구는 치매, 누구는 우울증. 그런데 만일 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질병은 오늘 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저는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을 말합니다. 뇌졸중 그리고 심장병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혈관 질환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을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고 없이옵니다. 우리에게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암도 사실은 대단히 잔인하고 끔찍한 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은 온전한 이성을 갖고 두 팔다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이나 심장병은 어떤가요? 갑자기 오죠. 저는 이게 잔인한 첫 번째 이유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결과가 대단히 처참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에 보면 다리를 좀 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 중풍, 심장병 환자들 가끔 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심혈관 질환자들은요,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온 분을 말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최하가 반신불수, 아니면 사지마비, 아니면 식물인간이나 뇌사입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통나무처럼 자리에 누워있게 만듭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죠. 그리고 몇 달 몇 년 기약 없이 누워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일 끔찍한 게 뭔 줄 아세요? 갑자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말고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기보다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의사항 하나 드릴까요? 나중에 병원에 문안을 갈 때, 예컨대 중풍 환자가 침대에 누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표정도 짓지 못하고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다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깨어나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해요. 그게 중풍입니다. 의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한 영화입니다. 잠수종과 나비. 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영화로 만들죠. 프랑스의 엘르라는 잡지가 있고요. 여기 편집장 한 분이 어느 날 퇴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이 머릿속의 뇌혈관이 갑자기 터집니다. 뇌졸중이 오죠. 자, 이분이 몸이 마비되는데 공교롭게도 코 아래부터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왼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죠.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게 사지마비죠. 그런데 이분은 사지마비보다 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 코 위로 살아있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나락에 빠져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왼쪽 눈꺼풀 하나입니다.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 움직여서 작은 책을 하나 씁니다. 이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잠수종과 나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이나 영화를 보시면 왜 제가 중풍이나 심장병, 혈관에 생기는 병이 잔인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절실히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환자만 힘든 게 아니고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제일 힘들죠? 만일 주변에 누가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 이분을 간호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대소변 치우는 걸 연상하죠. 아닙니다. 대소변 치우는 건 예컨대 패드를 채워주거나 요관을 꽂아주거나 아니면 관장을 해주거나 하루 두세 번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의학적인 처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욕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진짜 힘들죠. 욕창이 뭐예요? 그렇죠. 몸이 마비가 되면 이런 바닥에 피부가 가만히 짓눌리죠. 피가 통하지 않죠. 살이 썩는다는 얘기죠. 2시간입니다. 2시간만 가만히 눌려 있어도 살이 썩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의자에 2시간 아니라 5시간도 앉아 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알게 모르게 엉덩이 근육을 조금씩 움직이죠. 그런데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근육 섬유 한 가닥조차 못 움직입니다. 완벽하게 체중 그대로 눌리고 2시간 지나면 괴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뒤집어주고 팔다리, 어깨, 엉덩이를 충분히 주물러줘야 한다는 거죠. 이걸 게을리하면 바닥에 닿는 부위에 나중에는 주먹만한 고름주머니가 뻥뻥 뚫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여기 이 사진처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욕창이고, 여러분 이 사진이 중풍 환자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분이죠. 지난 2009년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른쪽에 여운계 씨, 2002년도에 콩파담을 진단받고 이게 폐로 전이돼서 숨지니까 7년 동안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싶은 거 다 보고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정리하고 돌아가십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운계 씨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아침 TV 드라마 촬영을 합니다. 암이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서너 주 전까지 얼마든지 가벼운 거동이 가능합니다.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쉬엄쉬엄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수 한 분이 말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암은 원래 그런 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암은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때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풍이나 심장병은 어떻죠? 김은기 씨 기억나시나요? 자, 이분 2004년도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 무대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중풍입니다. 5년 동안 일산의 자택에 갇혀 있다 돌아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과정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표정도 짓지 못하고. 그런데 가족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다 말귀를 알아듣고요. 이 눈을 통해서 yes, no,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호자나 가족들이 이 입이나 꽂혀있던 튜브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도 못 뽑죠. 왜? 지금 말이 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냥 누워 계시는 거죠. 환자, 가족 얼마나 서로 힘들까요? 심장병도 기억나시죠? 옛날에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 씨 심장병으로 야구장에서 쓰러지죠? 그분은 무려 9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중풍이나 심장병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사람들만 여러분은 늘 목격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잘 걸어다니니까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온 분들은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죠? 어느 병원 중환자실이죠? 아니면 어느 집 골방에 누워 계시죠?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병이 뭐라고요? 여러분, 혈관 질환이죠.